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개방형 OS, 리눅스 OS죠. 개방형 OS가 리눅스인데 뭐 좀 클로즈된 MS 윈도우나 이런 거는 좀 독점적인 그런 일반적인 쓰는 OS고요. 우리나라에서 개방형 OS라고 하면 최근에는 하모니카가 2014년도에 이게 뭐 하모니카가 부는 거지 뭐 OS냐 이런 논란을 한번 일으켰었는데 그 하모니카가 있고요. 구름이라고 이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보안 플랫폼 형태로 해서 발표는 아직 정식으로는 안 했고요. 베타 버전입니다. 현재 아마 올해 연말에 1.0을 발표할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5년부터 개발했고요. 외국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가장 유명한 게 독일 뮤넨시의 리눅스인데요. 10년 정도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2003년부터. 근데 최근에 윈도우즈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고 이제 뭔가 개방형 생태계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미넨시에서 공격적으로 리눅스 환경으로 모든 걸 다 바꿨었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 독일 연방 정부에서도 당연히 미넨시만 저것만 쓰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슈. 그래도 10년 동안 했던 게 대단하죠. 미넨에서. 중국으로 가면 뭐 기린이라는 OS도 있고요. 러시아의 시네렉이 뭐 시너지라고 있기도 하고, 북한에는 아시는 것처럼 붉은 별이 있고요. 미국으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OS들이 있는데, 뭐 특이하게 여기 LPS 같은 OS는 USB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군내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PC방에 와가지고 뭔가 외국분이죠. 미군이 와가지고 작업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럼 뭔가 USB를 꽂고 거기서 이제 보안 세션으로 부팅을 해가지고 독립 세션에 작업을 하신 다음에 USB를 뽑으면 그냥 자료가 안 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좀 특수한 작전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도 있고 뭐 일본도 있는데 두 가지는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지금 현재 사실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방형 OS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 과제를 좀 수행을 했었는데요. 국방부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런 거를 한번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리눅스 개방형 OS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냐, 불편하냐. 이 설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라고 이제 국내 PC방인데요. 거기에 시범 사업, 지금은 과기정통부장 과거 미래부 시범 사업으로 69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번 어떠냐라고 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비슷해요. 그냥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물론 변수에 대한 통제는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PC가 개방 OS를 설치한 PC의 하드웨어 사양이 조금 좋았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변수 통제는 조금 필요했지만 비슷하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개방형 OS의 도입 여건이 좀 성숙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아주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좀 감히 해봤고요. 요 환경 변화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비용상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4만 대의 PC를 매년 이 정도를 도입을 하는데 물론 이게 실제로 자원관리 영역, ERP나 SCM 같은 거 포탈을 이용하는 그런 유저들이 사용하는 PC를 4만 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 당연히 99.9%가 거의 윈도우즈를 쓰고 있죠. 그런 종속성의 문제가 조금 있고요. 이러한 문제에 기인해서 국가적으로 말씀드렸던 하모니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뭐 특히 말씀드렸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개방형 OS인 구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안 기능을 좀 많이 강화를 시켰고요. 리눅스 커널 단위를 좀 건드려서 많이 강화를 한 OS고 현재 뭐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아랑 클라우드랑 결합해가지고 이제 구름을 사용해보는 업무 환경에서 이런 쪽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에 맞춰서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좀 진행을 했던 연구의 결과 중에 일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방형에서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용이고요. 두 번째가 벤더 종속성, 락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보안성인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 벤더 종속성 이슈가 가장 강하고요. 왜냐하면 벤더 종속성을 탈피를 해야 흔히 말하는 그런 교섭력이 확보가 되거든요. 발주자가 뭔가 저걸 안 사도
딴 쪽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좀 뭔가 선택의 권한이 생기는 벤더에 대한 발주자의 교섭력이 발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현재 OS와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흐름을 보면 윈도우즈 7 기술 지원 종료가 2020년 1월이죠. 1월이고 그러면 지금 정도는 갈까 말까 좀 결정해야 되는 좀 전환점이에요. 현재가 2017년이 뭐 예산 승기나 여러 가지 고려하면 올해나 최소한 내년에는 뭔가를 결정해줘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고요. 또 얼마 전 또 발표를 한번 또 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액티브엑스를 공교롭게도 2020년까지 없애겠다고 선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이고 또 실제는 또 실제라서 과연 20년까지 현재 예산 구조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없어질까, 그렇지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클라우드 쪽의 환경이 또 이렇게 많이 또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또 있죠. 그 파스타 같은 게 그런 개발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쪽이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요. 또 국방 소프트웨어도 생존성을 또 국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OS를 여러 개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다. 업무를 할 때 이런 OS, 이 윈도우즈도 쓰다가 맥도 쓰다가 리눅스도 쓰다가 뭐든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전투 환경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쓸 수 있고 리눅스 쓸 수 있고 해야 생존성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은 하나만 쓸 수 있는 구조예요. 상당히 생존성이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자 PC 단의 그런 보안을 생각하면 상당히 좀 취약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도입 동향이라고 해서 국내외 이런 걸 좀 분석을 이러한 틀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틀이라는 게 시스템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OS 단부터 웹 브라우저, 오피스, 그다음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단, 이게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서 OS만 바라봐서는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자라는 입장으로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거죠. OS 위에 시큐리티가 들어가는데, 특히나 이제 군 쪽은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백신이나 뭐 낙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10개 가까이 깔려요.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리눅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보안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시장이 없는데 개발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우선이냐, 이제 뭔가 우선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웹브라우저 문제야 뭐 그 아까 액티브엑스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 이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오피스 문제가 상당히 또 잠재되어 있는 또 폭탄 같은 존재라서 독일 미넨시도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무스라고 하는 그 문서의 표준화하고 그런 걸 양식들을 저장해 놓고 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어요. 미넨시는 거기에 거의 반 정도를 투자할 정도로 이제 많이 했는데, 이쪽 비중이 높다는 거죠. 의외로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거는 워드나 이런 거 작성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다른 쪽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포탈에 대한 문제, 그 위에 이제 비로소 어플리케이션 단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이게 갖춰지지 않고서 요거만 열심히 하거나 요거만 열심히 해서는 전혀 뭔가 효과가 없다는 걸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또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저희가 봤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위넨시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우리나라의 경찰청 뭐 상당히 CCTV 쪽에 많이 좀 도입을 했고, 독립된 그런 업무에 또 민간의 의약 제약회사 부강약품은 전사적으로 리눅스를 도입을 우분투를 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런 정도에 많이 치우친 그런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위넨시 사례를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는 NT 4.0 지원 종료가 시점이에요. 2003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니까 아주 오래전 프로젝트고, 저희는 지금 윈도우즈 7에 대한 걸 막 논의하고 있지만, 위넨시는 옛날부터 NT 4.0 시절부터 종속성의 문제를 인식하고 미넨시 의회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14,000대,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제 한 건데, 예를 들면 요거 가지고 이만큼의 32만 밀리언의 돈을 들여서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꾸면서 이런 오피스 양식이나 매크로 이런 작업들 그것도 다 표준화시키고 없애고 걷어내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독일 내 다른 그런 정부기관에서 MS 제품을 다 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일단 돌아가는데 윈도우즈로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뭔가 그러니까 OS 독립적인 소프트 생태계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컨설팅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제 일단 이 정책은 접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교훈을 보시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런 전사적 지원이 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영진과 전사적인 지원과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핵심이다. 옛날에 뭐 비엔나도 이제 하다가 또 실패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숨겨진 비용이 너무 많아요. 개방 OS는 뭔가 무료다, 뭐 리눅스는 무료니까 돈이 안 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뭐 오피스 문제만 해도 한 끝도 없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걸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리눅스라는 게 또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지침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실제 하는 노력도 많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요즘 공개 소프트웨어 또 핫 이슈 중에 하나인 그 라이센스 준수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점검하고 검증하고 이런 이슈들도 필요하고 이걸 다 하려면 사실은 다 돈과 인력과 뭐 조직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 여전히 숙제입니다. 조직과 뭐 그런 예산 이런 부분들은 좀 숙제인 것 같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냥 좀 이쁘게 한번 가능하면 그려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뭔가 리눅스 개방 OS를 열심히 하는 열일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의외로. 국가별로 이런 거를 이제 교훈을 생각해 보면 많은 국가에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저희가 이걸 위해서 각 국가별 나가 있는 그런 무관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답도 받고 했는데 중국이나 러시아 쪽은 보안이에요, 보안. OS 정보는 보안이 너희들에게 정보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일부 좀 주긴 하는데 좀 거의 인터넷 수준의 좀 제한된 정보가 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개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개방 OS가 지원하는 커뮤니티 이제 사용자 개발자의 교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 저희가 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뭔가 열심히 앞으로 이런 쪽을 고민을 하려면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구를 하다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OS를 이전하는 일종의 마이그레이션 하는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필요하면 너희들이 개방 OS를 일부 좀 사용해 봐라 이런 접근 방법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 개방 OS나 리눅스를 100%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일부를 사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 나중에 교섭력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딱 뭔가 할 때 MS 윈도우즈를 뭐 어떻게 보면 안 쓸 수도 있다. 어느 최악의 경우에 이런 뭔가 접근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런 이전 경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전 경로 전환을 할 거냐 아니면 유지를 할 거냐 유지를 한다는 거는 윈도우즈 10을 이제 다시 도입한다는 게 유지하는 일종의 경로거든요. 그럼 각 경로를 따라갔을 때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는 것이냐 이런 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스템 환경 전체적인 구조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서 이전 대안을 그 다음에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전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 저런 이전 경로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믹스로 가야 되느냐 최적의 믹스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시스템 환경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유저수도 분석을 해야 되고 전체적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거를 전환할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이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전환 경로도 이제 리눅스 OS로 전환하고 이건 FOSS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거나 아니면 리눅스 소프트웨어지만 돈 주고 사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를 장착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유지 경로는 윈도우즈 10을 쓰고 그 기존의 카츠 상용 소프트웨어를 쓸 거냐 오피스를 쓸 거냐 아니면 저같이 리브레 오피스를 그냥 장착시켜서 쓸 거냐 이런 옵션이 가능한 거죠. 여러 가지의 그 옵션들이 여기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런 비용 요소라는 거죠. 그걸 결정을 한번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 어디로 갈지 대안을 좀 모색해보자는 형태의 이런 체크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뭐 전환 경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비용 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별로. 그 요거를 최종적인 단계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뭐 이 정도의 뭔가 매트릭스 구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전략을 혁신적으로 한 방에 갈 거냐, 빅뱅처럼, 아니면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또 경로는 전환이냐 유지냐, 어디에 중점을 둔 경로냐라고 봤을 때 한 방에 리눅스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계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좀 의미가 없는 또 옵션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사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지를 해가는 전체를 일단 계속 유지하는 게 현재 전략이에요. 윈도우즈 10으로 가는 건 로우 리스크지만 나중에 하이 코스트가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단계적으로 전환되는 건 좀 중간중간에 이제 리스크와 코스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이 둘 간에 어떻게 좀 초이스하느냐가 만약에 이전을 검토하는 사람이라면 둘 간에 뭔가 비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샘플로 하나 저희가 하나를 적용을 한번 예제를 해봤더니 국내에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뭐 OS 전환하게 되면 비용이 이만큼 줄어든다. 그 리눅스로만 바꾼다면 그러면 또 전환에 따라 비용이 또 일부 증가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리고 전환을 하게 되면 이게 좀 약간 문제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전환을 위한 재개발비를 저희가 산정을 한번 그 간략하게 약식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비용 절감액도 조금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쪽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고비용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웹 표준 체계로 많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좀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등비등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 경로 같은 경우에는 OS 유지에 따른 비용 증가액만 일부 현재보다 좀 증가하는 상대적으로 그 하는 부분이라 좀 저비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약식으로 이제 했던 거라서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현재와 같이 윈도우즈 10을 유지하고 그렇지만 왜 비용이 조금 증가하냐 하면 벤더 종속성이 생겨서 앞으로는 윈도우즈 10도 조금 막 상승하는 곡선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비용 자체가. 그래서 비용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 개방형 OS로 조금씩 전환해서 어느 정도의 믹스를 가져간 OS 믹스를 가져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가고 2020년에 군도 웹 표준의 그런 시스템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바뀝니다. 2020년 기점으로.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다. 2020년에는. 그럼 2020년에는 개방형 OS를 뭐 10%가 될지 20%가 될지 그건 아마 정책 의사결정자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좀 도입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뭐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아마 그 정책 당국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거에 적용해 봤을 때 시사점들은 이제 표준 환경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뭐 OS를 바꾸자, 리눅스를 뭐 다른 건 다 뭐 놔두고 OS만 바꾼다는 건 좀 전략이 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필수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또 분해 중요하고 이거를 그 선결적으로 구비를 해야 돼요. 선제 이걸 또 개발하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비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있고 오피스랑 웹브라우저 호환성의 이슈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크롬으로 하면 되고 뭐 IE로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또 표준 문서 형식에 대한 또 문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방 OS를 도입을 관련돼서 고민을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적어본 거고요. 여기 뭐 독자 OS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간혹가다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뭐 이게 보안성을 고려하면 군에서 OS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나쁘지 않은 어프로치긴 하지만 여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XP 개발 비용이 정식 데이터는 아니고 다 추정치인데요. 이게 10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10조의 예산을 그 OS 개발에 투입을 할 만한 여력이 되냐 국가 재정이 이거 쉽지는 좀 않고 또 오랫동안 개발해야 되는데 장기간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공개되어 있는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뭔가 보안 기능을 좀 더 강화한 그런 OS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용성이 많이 올라왔어요. 옛날에 리눅스 초창기 버전에서는
사용하기 불편하고 이런 UI, UX를 어떻게 쓰라는 말이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와서 제 생각엔 윈도우즈 XP 이상까지는 올라왔어요. 현재 UI, UX는. 그래서 윈도우 XP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리눅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문화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많아서 저희도 이 리브레오피스 쓰면서 상당히 좀 불편하기도 했지만 뭐 쓸만하다라는 결론을 좀 얻었고 이런 걸 계속 제가 여기 와서도 요거를 발표를 드리는 이유가 써보셔라, 써보시면 괜찮다 의외로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일단 인터넷망에 개방형 OS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망 중심으로 쭉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경로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단계적으로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건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요 꼭지가 있는 건데요. 독립된 기관이나 조직 단위는 한번 성공해야 돼요. 뭔가 성공된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사람들이 쓸 수 있구나 이제 뭐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저희 같은 연구소나 아니면 교육을 하는 사관학교나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뭐 다른 그 사업으로 이 사관학교 쪽 모델 추진하는 것도 지금 제가 기획하는 작업을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담 조직이 좀 있어야 돼요. 오픈소스 쪽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서 아까 이대령님도 말씀하신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조직이 다 육해공군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소프트웨어 쪽은 또 각군별로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무기체계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비무기체계에서 이름이 이제 전력지원체계로 바뀌었는데 전력지원체계도 사업단위 3개 다 분별로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좀 필요하다는 좀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렸던 부분이고요. 2020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좀 시점이 맞다는 거죠. 이 OS나 소프트웨어 생태계 뭐 패러다임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조직이나 제도나 사업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형태로 이건 아닙니다만은 좀 장착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조직과 제도와 사업 관점에서 이런 시범 적용도 또 한 번 더 해보고 이런 클라우드 기반 문서 관리 시스템도 구축을 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나서 2020년이 딱 되면 저희가 믹스를 정해야 되는 거죠. 개방형 OS를 한 20% 정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봤더니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전환을 조금 한번 해보는 쪽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한번 좀 기울여 보던가 아니면 좀 약간 미진하다라고 하면 이제 플랜 B로 한 5%나 10% 정도 한번 써보고 좀 더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전략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경로 A가 뭐 한 반 정도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무리수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2020년이 되면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 2년 동안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 페이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거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또 블랙덕에 계신 분이 거기 행사에서 또 말씀하셨죠. 우리나라도 50% 이상이 이미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있다. 그 정도 많이 쓰고 있고 뭐 OS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OS를 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게 또 보안 주권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플랫폼을 강화한 예를 들면 브룸 같은 플랫폼을 군에 장착을 시킨다면 훨씬 보안이 보장된 형태로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쪽이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윈도우즈 10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할 수가 거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냥 다 MS에서 통제를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또 국방 커뮤니티 활성화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런 문화가 더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이런 형태로 좀 고민을 앞으로 더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